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신민정 준목의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권 이제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3분의 2 정도가 아니라 100%로 만장일치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목사 당선인이에요. 네. 목사 당선인. 네. 목당으로 가겠습니다. 예. 신민정 목당. 공산당이냐 농담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김용민이 할 땐 반대표가 한 표 있었거든. 여긴 100%야 100%. 만장일치. 그러니까 지금 한 표 차로 이겼어 신민정. 그렇게 되나요? 무겁고 떨리는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또 한국교회 아주 훌륭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신민정 목당님은 노동자 경험을 정말 유감없이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이 목사 중에서 노동자 경험을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네. 천국의 상급이 닿을 정도로 상당하시고 그리고 또 뭐 온갖 경험 다 하셨어요. 신학대학원 다니시다가 더 넓은 세계로 한번 나가보겠다 해가지고 중도에 쉬고 해외로 나가서 개고생을 하고 돌아오시고. 개고생을 했어요. 네. 사업도 하다가 망했죠. 네. 하다가 망했어요. 시원하게 말아봤습니다. 무슨 사업 하셨었나요? 제가 호주에서 대만 친구들을 좀 사귀었는데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고 한국 드라마가 뜰 때마다 그 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옷이 엄청 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옷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서 제가 이제 한국 도매를 떼서 이 대만 쪽으로 현지에서 판매를 하려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관세부터 시작해서 현지 배송비, 국제 배송비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에이전시를 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다가 뭐 얼마 되는 돈은 아니었지만 다 시원하게 말아먹고 다시 주님 품으로 신대원에 괴로웁니다. 눈물 콧물 다 닦고 신대원에 복학이 얼마나 좋던지요. 주님의 품 안에 앉으시고 또 그리고 또 엄마로서도 또 뭐 정말 그 김용민이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 벙커원 교회에서 김용민이가 알고 또 경험한 영역은 대단히 좁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영역을 충분히 또 헤아리시고 경험도 하신 우리 신민정 목당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벙커원 교회를 이제 꾸리게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5월에 목사가 되시고 또 목사 부임식도 하시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 네, 김용민 PD님의 기획력이 걱정입니다. 그저 부임식 때 버라이어티 쇼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조용히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사상 최초로 목사 부임식 때 마술도 짠 하고 비둘기가 나오고 불타는 링에 뭐 몸을 던져가지고 통과하는 뭐 그런 거는 이제 기획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호시탐탐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통합에서 또 마술을 또 2단이라고 했나? 그렇죠. 막이라고 했나? 그 요가 그리고 그 포켓몬스터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안 좋다. 아니 포켓몬스터까지? 예, 요괴워치를 이제 모티브로 한 거예요. 아이고 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단 아이를 안 키워보셔서 포켓몬스터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4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포켓몬스터 없는 세상을 꿈꿀 수가 없는데 허공에다 자꾸 카메라 들이대고 뭘 잡는다고 하니까 그 유령이나 이런 영적으로 좋지 않은 기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되게 그 원피스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렇죠. 전 동지 의식을 되게 뭐 친구나 동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켓몬스터도 상당히 이 인간적이고 좋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떤 뭐 잘 알 수 없는 얼굴 모르는 처음 보는 뭐 동물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요괴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정부처럼 1차원적인 자살률 높으니까 뭐 번개탄 부리겠다는 그런 식의 대처. 어떤 목사님은 또 예전에 그 콩순이가 또 영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콩순이. 해서 콩순이도 6살 콩순이. 네. 그것도 또 영적으로 안 좋다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참 상당히 경직돼 있으십니다. 이게 또 자기 나름대로 현재 그 한국 사회에서 목사의 어떤 그런 가르침 훈계가 별로 먹히질 않으니까 뭐라도 하여간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자꾸 목사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짜가 저것도 짜가가 판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존재감을 정광훈 목사에게 좀 정광훈 씨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쪽으로는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또 없어요. 그렇습니다. 포켓몬스터 저희 중년 나이 때는 그 뭐 운동용으로 많이 하더만요 보니까. 예, 포켓몬 잡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서도 많으십니다. 예, 제가 아들하고 한번 떡볶이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옆에서 대기하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부부랑 같이 포켓몬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방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남의 주방에 왜 들어갑니까? 죄송한데 잠깐만 들어가도 되냐? 이게 지금 있다. 네, 맞아요. 식당 들어가서 좀 많아요. 예. 하여튼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신민정 준목되고 이제 목사가 되십니다. 5월에. 정말 사실은 재작년에 됐어야 할 분인데 저 때문에 우리 벙커원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좀 많이 기다리셨어요. 저보다도 1년 먼저 목사고시 합격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을 우리 벙커원 교회가 오시게 됐고 여러분 지금이 이렇게 환영하지만 만약에 튄다 도망간다 그러면 비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냥. 일단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배려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 엄마로서 아이 키우면서 이 목회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덕분이 아닌가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 예. 자, 이런 그 한국교회 하면 저는 이제 우리 벙커원 교회를 떠올리면 뿌듯하고 그리고 하나씩 그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는 완전히 낮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제 나온 판결 같은 판결 때문인데요. 어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나왔습니다.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그 평안한문 기독교회복센터가 이 명성교회 사건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이신 정태훈 집사님의 그 김하나 목사의 목사 직위가 부당하다 해서 이제 소송 중이었죠. 그래서 1심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김하나 목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정태훈 집사님은 그 명성교회를 30여 년 이상 다니신 명성교회 교인이셨고 그리고 이 세습 과정이 부당하고 불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왜냐? 그 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교단은 예장통합교단인데요. 예장통합교단 헌법에 세습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단 분위기를 움직이고 뭐 명성교회 한해서 좀 해주자 이런 식으로 또 꼼수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교인들은 전부 다 명성교회를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찬성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김하나 목사를 그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 청빙이 가능하냐? 이걸 또 투표했으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는 김하나 목사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그 교단에서 그 꼼수를 부린 거죠. 명성교회 한해서만 좀 해주자.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그 청빙한 것을 또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항소심에서 김하나 목사 또 승소했습니다. 사실상 정태훈 집사님 패소하고요. 그렇게 뭐 법을 만들었고 또 교인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원래 판결이 9월 총회 전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맞습니다. 통합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고 또 뭐 공동의회 다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대법 상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결론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하나 목사가 승소하고 정태훈 집사님이 패소하게 되셨는데요. 그 판결 그 이유가 뭐냐면 판결문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짧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법에서는 이렇게 기각시켜버리면 별 명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심을 참고해라. 맞습니다. 2심 게 맞으니까. 예. 다룰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심리 불속행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주문하고 이유를 읽어드리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그리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이유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 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이렇게 했는데요. 김선수도 있어요? 김선수? 예, 김선수도 있었습니다. 김선수가 있었어요. 예. 여기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는데 이 4조, 5조가 결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 항소심에 대한 원심 법 해석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판결 이유를 우리가 기재할 필요 없고 심리 불속행하겠다. 즉 상고 주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본안에 대해서 2심을 그대로 받겠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김하나가 이제 김하나 목사가 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뭐 법적으로 뭘 물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사라진 거죠.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제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아이고 참. 네, 우리 정태현 집사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법 현실에서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진 않네요.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사실은 1심에서 2심 사이의 상황을 자기들이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심에서 난 판결에서 2심 사이에 뭐 상황이 변화됐다고 1심 판결이 바뀌고 참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불법적인 세습은 불법으로 한 거 맞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불법으로 한 거 맞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1심에서 이긴 건데 그 사이에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니 2심 가서는 그게 이 명성교회가 옳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이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당시에 했던 그때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범죄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판결이 넘어갔으면 그 당시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위법했는지 아닌지를 물어야 되는 거고.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무단횡단을 해놓고 걸렸어요. 이제 딱지를 끊기 전인데 그 사이에 거기다 이제 횡단보도를 다시 그려놓은 거죠. 봐라. 저기 횡단보도 생겼다. 예. 그러니까 나 불법 아니다. 예. 이거랑 뭐가 다른지. 거대 자본을 동원해가지고 그 도로를 그려버렸어요. 도로를 그냥 흙으로 메어버려서 보도로 만들어버렸어. 그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죄를 물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당시에 했던 를 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1심에서 2심 사이에 공동회의가 열렸고 총회 결정이 달라졌고 한 내용이 새로운 사건도 아니잖아요. 1심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던 것을 1심과 2심 사이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2심에서 판단을 바꿨다? 아니 지금은 별건 아닙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이죠. 이건. 아니 국민들의 법상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판사님들 보시기에는 저희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법상식은 그래요. 그렇죠. 참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제 그 정태현 집사님하고 제가 좀 통화를 했는데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지? 안 좋으시기도 한데요. 예. 너무 좀 허탈하시고 어이가 없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예상도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우리 사법부가 랜덤이기 때문에 요즘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제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소송 비용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그쵸. 대응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성교회 쪽은 예. 법무법인 광장이던데요. 그 원고가 그걸 다 부담한다라고 하면 정세윤 지사님도 예. 네, 빛가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측도 광장을 썼는데 이 광장이 네. 좀 이런 사건에 예,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있나 봅니다. 네. 주목하겠습니다. 예. 예. 안타깝습니다. 예. 이러니까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 신뢰도 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아이고, 참. 교회에서 억울해서 사회법까지 들고 나왔는데 사회법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교단법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참.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유권무죄, 무권유죄. 예. 실감합니다. 예, 그 현실을. 예. 그래서 목사님 기독교인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비율을 좀 봤는데요. 예. 75% 이상. 예. 정확하게 4분의 3 정도 되는 거죠. 예. 한국교회 그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그 기훈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네. 2월 16일 날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네. 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그래도 저는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명이라도 신뢰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21% 정도였고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74%로 나타났는데요. 통합적으로. 그중에서 목사를 이제 포함한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가 75.2%였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 74.6%였고요. 4명 중에 3명은 예. 목사를 못 믿겠다라는 거죠. 예. 기독교인의 말과 예. 행동도 못 믿겠다. 예. 네. 그리고 비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개신교인 3분의 1이 37%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개신교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83%가 부정적으로 본다. 이건 아무래도 정광훈 그렇죠. 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자, 지금 75% 정도가 개신교에 대해서 디폴트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75%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네. 국민들 75%가 지지하는 거라면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 네. 또 국민들 75%가 반대하는 거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이런데 75%가 이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디폴트를 했다. 불신을 느낀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이건 진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그 축출 위기에 놓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개신교인 3분의 1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 넘죠. 3분의 1이 넘는 거죠. 네. 저는 한 3분의 1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신뢰하지 않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참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3분의 1이 다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교인의 가능성까지 다 합치면은 한 3분의 1은 이미 마음은 교회에서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교회의 정치 참여 83%가 부정적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큰 영향이 아무래도 그 정광훈 씨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미지와 부정적인 게 각인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이 종교가 뭐냐 저희들 한 불과 15년 20년 전에 정광훈 씨가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종교가 뭐냐 그러면 교회 다닙니다. 성당 다닙니다. 네. 저 불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요새 분위기는 뭐냐.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일단 저 혹시 그렇죠. 정광훈 빤스 꼴통 태극기 아니야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또 개신교인들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일단 약간의 선입견과 경계심이 있어요. 그냥 하도 코로나 시국 전 이후로 해서 세월호 참사, 네. 촛불 집회,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세월호 참사 때도 한국 보수교회들이 이상한 소리들 많이 했죠. 놀러 가다가 뭐 사고 났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슨 종북 세력이니 좌익 세력이니 했고, 촛불 집회도 또 맞대응한다고 벌인 게 태극기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 인원의 거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보수 기독교고, 그 보수 기독교를 주축으로 한 게 또 정광훈 씨고 정광훈 류와 같은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교회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고 정부가 탄압하는 거, 이게 신앙 핍박이다라고 드립친 것들도 다 보수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일반 시민의식과 상식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뭐야 저거 교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발상과 저런 사고와 저런 멘탈을 갖고 있을 수 있지? 라고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속으로 저 혹시 저 이상한 저 태극기나 저 뭐 정가훈이나 저런 쪽에 있는 사람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경계심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정치 참여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교회 정치 참여가 83%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단 우리 저 그렇게 보입니다. 평화나무가 지금 온갖 송사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 전광훈 씨 교회의 그 장로가 있는 로펌, 거기로부터 거기가 이제 그 법률 대리인으로서 하는 소송 어마어마하게 당하는데, 우리가 이 논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정치 참여 83%가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화나무가 하는 공명선거 감시 캠페인은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쇄시키기 위한 자구 노력이다, 자정 노력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의 정치 참여, 물론 저는 건강한 정치 참여는 장려할 일이라고 보지만은 지금 이 정치 참여 83%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 교회의 정치 참여는, 이거는 극우 성향의 그런 교회 집단의 이 예배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고 삶이라는 것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위해 나아가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어떤 정당과 정당과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과 그 방향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정당을 반드시 집권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집권하게 해서 그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게 하는 이런 식의 정치 참여는 잘못된 거거든요. 또 아울러 아무개당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아무개당은 공산주의를 대변한다라는 식으로 근거도 사실도 아닌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사회 무대에서 한다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SNS에 쓰는 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할 일은 아니죠, 최소한. 예배 시간에 교인들, 그것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법 위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참 우리 이따 또 전광훈 씨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정광훈 씨가 또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로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그런 로비를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 언제까지 이런 경망스러운 행동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가지를 잘해도 하나 잘못한 게 부각이 되면 한 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사회와 지난 한국 근현대사에 공로하고 이바지한 것들이 많아도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이슈권에 관해서 너무 큰 똥볼을 차버리거나 그 자살골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중간 시국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의 올바른 정치 참여는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하고 위하고 구조학을 개선하고, 그리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정치 참여가 꾸준히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예. 이익 집단화돼서 그러니까 독재 정권하고 신군부에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보고 독재자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신천지와 같이 이분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합해서 예. 자기들 이익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 참여라는 것이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집권하게 만들어서 혹은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건 저급한 1차원적 수준의 정치 참여고요. 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치 참여는 가치지향적인 거여야 그렇죠. 합니다. 약자 보호, 소수자 보호,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 그리고 구조학 타파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어느 당, 어느 후보 지지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부차적인 문제도 아니고 피해야 할 사안이죠. 교회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어디 편을 드는 행위는 특히 선거 앞두고 선거법이 생동하는 발동되는 그 시점에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게 그 사회의 어떤 규범이거든요. 이 규범을 해치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김용민이가 뭐 노골적으로 어떤 정치적 색채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저 설교 시간에 선거법 위반한 적 없습니다. 예?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공명선거감시단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도 제 설교 모니터하고 있고요.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게 이런 교회 정치 참여 지금같이 이렇게 정치가 그야말로 진영별로 양극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극단으로 이제 갈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 한국 정치 특유의 어떤 서로 대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륙하려고 하잖아요. 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게 잘못된 문화인데 이런 구조에서 이 교회는 화해를 추구하고 또 어떤 통합을 추구해야 되는 제3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아무개를 날려야 된다. 아무개를 배제해야 된다. 아무개를 띄워야 한다. 아무개를 이득 얻게 해야 한다. 이거는 저 세상을 추종하는 것이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렇죠. 기독교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도 그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렇지. 그 안목을 갖게 되는 게 결국 신앙이 주는 그 예. 통찰이고 그런데 예. 그냥 이 싸움판에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세력과 결탁하는 것 네. 그거는 신앙의 이름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그 영역에서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정광훈 씨는 뭐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비상식적인 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우리 카이로스에서 보도했었고 또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2월 1일이었죠. 한교연 사무실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했던 그 예수상. 초대형 예수상 건립했다. 네, 천안에다가 천안시에서는 불가다. 이건 허위 과장 광고니까 주의하시라고 하면서 천안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당했던. 그래서 지금 허가도 안 나고 토지 사용 승낙도 철회된 상태예요. 보도자료까지 냈죠. 그렇죠. 천안시가. 예. 그러니까 절대 현실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기념관에서 이 예수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또 한국 교회연합, 한교연, 에서는 또 강력하게 또 같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좀 이게 사기다라는 막 얘기가 도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근데 또 이 한교연이 또 착공 감사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천안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나와서 축사를 했었고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과 우리 한교연은 또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송태섭 대표회장 또 하필 이름이 또 송태섭이세요. 요즘 슬램덩크에서 송태섭 영화가 난리인데 잊어버리지도 못하게 송태섭 대표회장님께서 절대 우린 책임이 없다. 근데 이분은 뭐 한교연이 끝까지 함께할 거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업이다. 막 아니 이렇게 교회도 아닌데 있어요. 무슨 성전이 왜 나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 기독교 테마파크인데 납골당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무슨 K-팝 관련한 무슨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천안시가 밝힌 대로면 이건 사기거든요. 아니 무슨 내가 봤을 땐 납골당을 하려고 했는데 납골당만으로는 뭐 이게 좀 폼이 안 나니까 뭐 이런저런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보여요. 네. 예.
그런데 이 장로님이 또 저기 불교 사찰 대표시이기 위해서 예. 이게 뭔가 이러다 종교 테마파크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 황학구 이사장이라는 이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장로, 네. 이사장, 그리고 불교 사찰 대표. 예. 이분이 지금 다른 혐의들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세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봉안당 사업하겠다니까 납골당 사업하겠다면서 이런저런 사람 다 투자자 끌어모으고 뭐 그러면서 지금 막 여기 뜨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늘 정원 만든다라고까지 했는데 결국 이거는 다 이 천안 씨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 과장 광고. 그 주의하시라. 뭐 했던 뭐 하늘공원도 나오고 납골당도 나오고 케이팝 케이팝 뭐요? 테마공원. 네, 테마공원에다가 뭐 예수상 만들고 디즈니랜드도 유치하시죠. 네. 어? 저 워터파크도 하시고 다 하시면 되겠네 거기다가. 어? 지금... 개 테마파크도 하시고 고양이 테마파크도 하시고. 그러니까 유령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아들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이 여기 건축 사업을 맡기로 또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결국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해먹겠다라는 사업이 아니었나.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딱 각이 나오는데 아니 이거를 저는 이게 언론 보도 보면서 제일 경악스러웠던 게 뭐였냐면요. 이 지점입니다. 그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그 기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기념관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기자님이 물어봤더니 당연히 한다. 이렇게 어떻게 인허가도 안 났는데 그렇죠. 뭘 당연히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발상이나 생각 자체가 이게 그 멘탈이 그렇죠. 정상인지 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천안시에서 거듭 행정 대집행하고 아주 절대 안 된다고 못을 여러 번 박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 당연히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께서 쉽게 지갑을 여시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봉으로 보이는 겁니다. 봉으로. 예. 137년 됐으니까 137m짜리 저기 브라질에 있는 40m짜리보다 훨씬 크게 만들겠다. 근데 거의 뭐 3배군요. 3배 정도 되겠다는 거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일단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사기와 가깝잖아요. 천안시 보도, 그러니까 천안시가 허가한 적이 없고 인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어떤 행정적으로도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사업을 계속해서 당연히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령회사 세워서 형하고 같이 유령회사 세우고 아들이 그 건축 사업 맡기로 하고 절대 이런 데에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 속보이는 그 모금 활동하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입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야 세상에 지가 형사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 하여튼 풀려났는데 나와가지고 뭐 복음성가 한 곡 불렀다고. 네. 그것 때문에 막 슈퍼챗이 세계 1등하고 그걸 본 전광훈이 대노했다는 거예요. 졌다.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느냐. 부교육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강단을 뽀겠다는 소리도 있어요. 네. 요즘은 또 문재인 구속 안 시키면 윤 대통령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이 협박 아닌 협박을 아주 소심한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전광훈이 얼마 전에 2월 15일에 그 징역형, 결국 뭐 집행유예형이긴 합니다만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검찰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고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그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면이 안 섭니다. 왜냐? 윤석열과 자신의 공동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근데 자기가 만든 정권에서 지금 자기가 이제 사실상 징역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면이 안 서요. 그러면 막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자기 허물이 많으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애먼 사람을 막 그렇죠. 혼을 내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징역형이 나왔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렇죠. 막 비난을 했습니다. 네. 아니 대법원장이 시켜가지고 그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1심에서는. 일단 검찰이 4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을 욕해야지. 검찰의 최고 수장이 누굽니까? 행정부 외청이긴 하지만 윤석열 아니에요. 왜 윤석열을 욕하지 않고 싸게 끊어준
법원을 욕합니까? 그동안의 행태와는 다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고 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전광훈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전광훈, 갈피를 잃은 전광훈. 네, 요즘 전광훈이 아주 볼만합니다. 예. 네, 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재판한 모든 결과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 자유우파 시민운동을 총선 전까지 못하게 하려고 김명수 대법원장 정신 차려,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뭐 시민운동 안 할 줄 알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르는 재판들은 보면요, 개판이요, 개판. 원천무효입니다, 원천무효. 자, 다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항소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항소해야죠, 항소해야지. 그거 보세요. 신문에 광고까지 다 났다고. 우리는 8.15 집회 안 한다. 신문 광고도 다 냈다고. 이 8.15 대회에서 지금 뭐 댓글 나한테 공격하는 놈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왜 또 정광훈이냐, 정광훈 빼고 하자 그래요. 내가 그랬어, 좋아, 그럼 내가 빠질 테니 니들이 해. 그랬더니 하루 지난 뒤에 그랬어, 연락 왔어, 목사님 빠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조직과 총동원만 해주고 돈만 넘겨주고 그날 목사님은 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것도 받아들였어.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전체 전국의 성도를 다 동원해주고 돈도 넘겨주고 난 그날 안 갈게. 그랬더니 3일 때 또 전화 왔어. 오기는 오되 연단에 가만히 앉아있다 가라 그래. 별로 X들이 다 있어. 좋다 이거야. 정광훈 목사가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대회장을 이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대회장을. 나는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법적인 대회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 중에 있어서. 근데 대회장을 누가 해달라고 부탁해도 해줄 놈이 없어요. 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모시고 온 김경재 총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1분도 안 걸려. 바로 해주겠다 이거야. 대회장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김경재 총재를 세웠더니 또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인터넷에 댓글로 뭐냐, 왜 김경재냐 이거야. 김경재 해서 우리는 안 간다. 오지 마라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하나님이 김경재 총재를 주님이 예비했어요. 나는요, 정치인들한테 사기를 당했어. 이명박한테 당했지, 박근혜한테 당했지, 황교안한테 당했지.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도요, 이 마당에서도 누가 하나 여기 대회장 해줄 사람도 없는 거야. 아마 2심에 가면 다 뒤집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만약에 2심 가서도 이 사실이 바로 안 잡히면 이건 그야말로 사법부가 좌경화됐고 그야말로 김명수 똘마니들이 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간주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김명수는요, 깜빵 가야 돼요, 깜빵. 자기 이념을 가지고 사법부에다가 동원하면 되냐 말이야. 자기 이념이 좌파고 종북이면 종북이지, 공정한 재판관이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말이지. 아니, 윤미향을 지금 재판하는데 벌금 얼마? 아니, 윤미향을 벌금 1,500만이고 나를 무슨 뭐 1년 반 징역? 김명수 너 죽었어 이 자식아. 너 어디라고 감히 말이야.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면 법원이 봐줬는데 징역 4년 구형됐으면 이거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역시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집어넣은 신의식 다 떨어져도 자기 혼자 살려고 윤석열 만세 불러대더니 그걸로 연명한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동지를 팔아넘겨서 자기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 계속 두고두고 문제 될 겁니다. 2심에서 또 문제 될 거고. 이걸로 정광훈 목사 이제 거의 끝나간다 봐야죠. 동지가 지금 쫓겨났는데 거기 대해서 윤석열을 간첩을 잘 잡는다고 찬양을 해. 신나갔어요. 변희재, 야, 너라고 뭐 윤석열을 탄핵시킨다고? 그것도 나를 고발하는데 수십 건을 고발한 김용민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변희재가 말이야. 미쳤지 미쳤어. 개자식. 야 이 개새끼야. You bastard. 문재인 이 개새끼야. And Moon Jae-in, you bastard. 어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로 How 갖다 dare you 바치면 돼 안 돼? disband South Korea to North Korea?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And you 철수, talk about peace treaty, 연방제통일. anniversary 야 이 treaty, unification 개새끼야. under federalism, you bastard. 너 이 새끼 내 가만 안 둬 이 자식아. I won't let you just go 윤석열 by. 대통령님, And to President 요즘 Yoon 와서 내가 Suk-yeol,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I am in 지금 question these 이재명만 days. 잡아놓고 Because if you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같은 just 느낌이 finish 드는데, everything off by arresting 그렇다면 Lee Jae-myung, 윤석열 당신도 나는 의심할 거야. then even you, Yoon Suk-yeol, 문재인을 I shall- 집어넣으라 말이야. Because you must arrest Moon Jae-in. 안 그러면 Or 윤석열 else, 대통령도 even 문재인한테 President Yoon 뭔가 책 잡힌 걸로 난 의심하겠어. You must be caught 여기까지 안 하면 by something by Moon.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거야. And if he does not 내가 do this, 윤석열을 위해서 I will 애국운동한 게 also bring about 아니야. impeachment movement. 착각하면 안 돼. 빨리 수사 You 착수하라고. must quickly investigate about 한동훈 this. 장관 And to Minister Han-dong-un, 더 이상 쇼하지 마. you must not lead on a gesture. 이재명만 집어넣은 척하고 국민들을 You 속여 only 먹으려고 pretend to 그러면 arrest Lee Jae-myung and try to 한동훈 fool the 장관 people. 당신 나한테 주고. And to Minister Han, 검찰 구형 4년 사법부 가서는 그래도 저 집행유예형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형을 받은 것보다도 자기가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징역형을 구형받고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를 그 자기 추종자들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네. 그리고 진짜 낯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네, 봤을 때. 맞습니다. 예. 앞으로 윤석열하고 싸울까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말로 싸운 사람이죠. 그리고 뒤에서 계속 뭔가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 네. 한계를 정해놓고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익을 잃으면서까지 싸우는 사람은 아닌 거죠. 아주 실익을 챙기면서 예, 뭐 끝까지 나갈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운동가하기는 어렵네. 내일이군요. 예, 내일. 내일입니다. 예. 서울 성산동에 있는 나눔교회로 여러분 낮 2시부터 오시면요. 가스라이팅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시. 1시. 2시가 아니라 1시. 1시부터 예,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1시에 서울 성산동에 있는 나눔교회 성산동 나눔교회로 해서 1시에 모여주시면요. 한
3시간? 4시간? 6시까지. 6시까지. 5시, 1시부터 5시까지 강의가 되고요. 4시간 강의. 나머지 1시간은 질의응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은 사례를 또 알고 계신 네 분이잖아요. 예. 가족 중에 또는 본인이 이 종교 중독 관련해서 정보 필요하시면 나눔교회 내일 1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 정강훈 씨를 추종하는 교인이 있어서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지인 중에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뭐 이단 사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회로 인해서 목회자로 인해서 뭔가 고민이 있거나 피해 사실이 있는 분들 언제든 와주십시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참가 신청 없이 무료로 누구나 오셔서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질의응답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요일에 경찰청 본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랑 그 평화나무가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2월 22일 경찰청 앞에 가서 윤석열, 김건희 무더기 무혐의 경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지난 대선 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감시단을 출범해서요. 교회 내 특정 정당 후보나 지지 선동을 단속하고 이제 교회 내 성직자들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기타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적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선거 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회 안팎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출범하고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계속 이어왔는데요. 유독 저희 그 감시단이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고발한 사건들 중에 경찰이 이제 검찰 송치한 다음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되는 것들도 여러 건 있지만 희한하게 유독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 싸그리다. 예. 그래서 전부 사건이 종결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찰청 앞에서 이 경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 감시단을 출범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저희 감시단이 고발한 사건이 2022년 작년 1월 20일 날 김건희 씨를 공직선거법과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선거가 있기 전 초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선거 캠프에 김건희 씨가 와서 그 국민의힘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코바나 컨센트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 전략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실제로 105만 원의 금품을 건네줬고 105만 원. 예. 그래서 이명수 기자님이 그 당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가서 강의를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는 또 통화 녹취를 보면 윤석열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나중에 잘 되면은 뭐 1억까지도 줄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려는 의사성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1월 바로 다음 달인 2월 18일에는 신천지 이만희 씨랑 신천지 그 청년회장을 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또 CBS 보도에 의하면 신천지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이 신천지 신도들한테 국민의힘 당원을 가입하고 가입 지시를 한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라라는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그 익명의 한 분이 CBS 취재진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과천본부 고위 관부들이 재작년 2년 전이죠. 2021년 7월에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폭로했죠. 그래서 각 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등록이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이때는요. 7월쯤이었으니까. 당원 가입 지시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직접 만남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 코로나가 맨 처음 시작된 게 신천지 대구발로 네.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후에 공지사항이나 알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절대 남기지 말라라고 내부 단속하는 네. 것이 생겼고 음성 전달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고 문자로는 절대 공지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 폭로하신 분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에 편지 하나를 써줬는데 네.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그렇죠. 그 어떤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윤석열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얘기했다라고 실질적으로 이만희 교주의 지시가 있었음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CBS 통해서 보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신천지 내부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도 네. 이렇게 폭로를 구체적인 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관건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그 당시에 네. 신천지 교인들한테는 거의 성역에 가까운 그 이만희 씨가 그 있는 그 평화의 궁전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를 이제 이재명 그때 도지사가 행정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재명하고 민주당 하면은 이 신천지 교인들은 TV를 넘겨버리고 일을 간다는 그런 후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신천지를 핍박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반대당이 그러므로 민주당의 반대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뽑아줘야 한다. 그래서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청년 회장이 부장들한테 전화를 하고 부장들이 팀장한테 전화를 하고 팀장이 구역장이 회원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증언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관련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만희 총회장과 그리고 청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예. 이것도 무혐의 나왔죠. 예. 이거는 대구 시장인 홍준표 당시 그 경선 그 후보자가 국민의힘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고 보도도 크게 됐었고요. 근데 이게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나요? 게다가 또 홍준표 더 웃긴 게 그렇게 신천지에게 당해놓고는 또 최근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때 허락을 또 해줬어요. 저 코로나가 조금 유행이어서 그때 대규모 집회는 허가를 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그러니까 벨도 없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저쪽이랑 등지면 안 되겠다라는 빠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당 된 거지. 국민의힘이 신천지당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천지가 싫어가지고 입구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해놓고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신천지당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심지어는 이재록 교회까지 신천지 출입금지 하는데. 만민중앙교회. 네. 앞에 가면 신천지 출입금지 크게 써붙여 있다고. 예. 예. 이것만 또 무혐의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지난 기록을 보니 네. 좀 자화자찬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짜 열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걸리는 족족 다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고발했는데요. 네. 또 작년 1월에는 김건희 씨, 2월에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그리고 3월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어요. 네.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관리 운용하는 어게인 SNS 소통위원회란 이름의 120개의 카톡방을 개설해서 네. 5천여 명이 되는 인원이 들어가 있는 이 카톡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톡방을 저희가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120번까지 번호가 매겨 구성돼 있고 와.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보도한 곳이 오마이뉴스였습니다. 심지어 이 방 중에는 그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후보도 이 방 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번째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 카카오톡방의 총괄 관리자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통합본부 이모 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예. 선대위 조직 총괄본부장이 예.
또 하필 마타도 가짜 뉴스를 예. 제작하고 유포하는 활동을 예. 아주 구체적으로 한 정황이 밝혀졌는데. 근데 하필 이분이 누구였냐? 네. 신천지 탈퇴자 관리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신천지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예. 관계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이것도 무혐의 나왔습니다. 4월에도 또 고발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때는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네. 그 전에 선거 기간 동안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온갖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차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저희가 모든 자료를 영상으로 경찰이 보기 아주 좋게 영상으로까지 편집을 다 해서 원하는 링크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가 고발장 잘 마련해가지고 증거자료 첨부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2021년 12월 14일에 네. 대선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요. 그때 윤석열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계좌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억지다. 검찰에서 이미 다 봤고 만약 이게 시세 조정의 공범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벌써 기소했다. 경선 때 기소했을 거다. 그러니까 혐의가 확인이 안 된 것을 거자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때 진행자가 네. 그 질문자가 아니 그렇게 자꾸 논란이 되니 그냥 계좌 거래 내역을 그냥 다 공개하면 깔끔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질문했더니 약간 감정이 상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기억합니다, 온 국민이. 또 하나는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올렸다라는 식으로 유세 현장에서 2022년 3월 6일 선거 앞둔 시점에 강동 유세 현장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까지도 찾아서 보내줬어요. 네. 경찰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28번 부동산 정책 바꿨다고 하지만 그거 국민에 대한 기망이고 일부러 올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또 김만배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김만배 평화나무 저 뒤져보시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경찰보다 상세하게 다 저희가 정리해서 앞뒤로 본인이 한 거 안 했다고 한 거 그걸 다 저희가 붙여서 만들어놨습니다. 영상으로 우린 다 냈어요. 영상으로. 예. 그리고 김만배 알지만 친분 없다라고 또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2021년 9월 19일 이제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윤석열 그 당시 그 후보가 상갓집에서 눈인사 정도 했지만 친분은 전혀 없다. 눈인사. 예. 네.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미 알던 사이로 이게 보도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거의 그 10건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건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세력들 비난하며 국물도 없다라고 발언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이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2월 19일 진주 유세 현장에서 국물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이런 세력 국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틀 뒤에 대선 토론회에서 이걸 물어봐요. 제가 이 국물도 없다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죠? 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거짓말로 하시니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 그 말을 한 게 또 사실로 남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거짓말은 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평화나무가 고발할 게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명확한 것들만 아니 그럼 나와요. 애매한 거 혹은 뭐 전원 이런 거 절대 안 했고 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내용. 영상으로 남은 것들. 영상으로 증거가 남은 예. 것들. 예.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고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요거를 빼먹을 뻔했는데요. 작년 9월 재작년이죠. 그 9월 22일에 이 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씨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 다 외운다.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그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가지고 논란이 그 무속 주술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김건희 씨도 무속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으니까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해서 10월 10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주일 예배를 의도적으로 들고 가는 길에 예,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들고 있는 성경책 극동방송 이제 사장님 그 회장님이신 네, 김장한 목사가 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하고 유권자들 향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왕자 논란이 있고 무속 논란에 휩싸이니까 기독교로 숨으려고 예, 한 거죠. 이탈하는 지지층 붙잡으려고 거의 이건 그냥 그 뻥을 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거 좀 그 윤석열 그 후보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예? 김건희 씨가 그게 뭐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뭘 그걸 갖다 민감하게 반응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정황이. 예. 네. 왜냐면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이거를 기독교인 표심을 잡기 위한 당선의 목적으로 이런 액션을 취했는데,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네. 유사 사건보다도 더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을 갖고 실제로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기소돼서 재판까지 열려서 대법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무슨 일이 다른 있었냐면 네.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때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가지고 물론 이제 대법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게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이 됐지만 무죄 의견으로 네, 기소되고 재판 그 넘겨지고. 1심 무죄 나오고 2심 또 유죄 나오고 벌금 300에다가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와 보세요. 당선 무효에다가 30억에 대한 선거 비용 다시 토해내야죠. 본인이 다 토해내요. 네, 본인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당하죠. 이 고초를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또 최강욱 후보도 지난 21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 이제 매불쇼 나가셨죠. 네. 그때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를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서 1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것도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매불쇼 진행자가 그 질문을 해요. 그 인턴 활동에 대해서 네네. 그때 했죠라고 이 했죠라는 두 글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서 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재명 그리고 최강욱 의원한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어떻게든 어거지로 씌워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기소해서 대법까지 가게 만드는 이런 짓을 대법까지. 하는데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조국 전 장관하고 그 추미애 장관한테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법의 잣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맨날 그냥 입에 닳게 한 말이 뭐예요? 공정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연 공정하냐는 공정과 말입니다. 상식이죠. 예. 아니 당장 이번 대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도 아니고 이번 대선만 보더라도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도 아니고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네. 이 협박은 협박인지 아닌지가 사실로 규명되기 어렵잖아요. 어느 누가 공문을 보내면서 이번은 협박 공문입니다 해서 보낼 리는 없잖아요. 협박은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그 협박인 거지, 협박이라는 뭐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게 없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협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 허위 사실 공표다 해가지고 이거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SBS 인터뷰 나가가지고 김문기 씨라는 사람을 알았느냐 했을 때 잘 몰랐다, 나중에는 알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잘 알았으면서 몰랐다 라고 해서 또 기소가 됐습니다. 좋아요. 이게 사실 여부, 명시적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어려운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엮는다면은 구약 성경을 외운다, 이거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인터뷰하다가 혹은 뭐 국정감사 중에 지지를 받아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선거 운동을.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야,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외운다는 말이 뭡니까? 39권 다 외운다는 거죠. 구약 성서 목록을 외운다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외워야지. 윤석열을 조사도 안 하고 김건희 불러다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외우게 해봤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재명 당시 후보, 그리고 최강욱 의원 등등등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기소되고 대법원까지 갔던 이 판결을 미러링 하듯이 평화나무가 이 구약 성경 다 외운다라는 발언을 고소 고발한 걸 수도 있는데 전혀 미러링이 되지 않네요. 판결은. 맨날 네. 옛날에 얘기했던 게 그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불공정하고 이건 비상식도 아니고 몰상식이에요. 그렇죠. 해조가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면 예. 구약 성경 다 외운다 발언도 가야 될 사안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예전에 농으로 조국 전 장관님이 하도 그냥 언론하고 검찰이 후드러 패니까 네. 조국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이재명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발 이재명 대표한테 하듯이 좀 윤석열하고 김건희 씨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좀. 예? 아니 뭐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겠는데 저기 구약 요거는 반드시 너무나 명시적입니다. 너무나 명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도 의도가 있었죠.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이기 네.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아니 대통령 후보 되고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구약 성경을 외운다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떠들었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게 무슨 수사적인 표현도 아니고, 또 선거 출마자가 과장법을 썼다가는 무슨 개피를 보는지 뻔히 알만한 사람이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선거 수사도 지휘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발언이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고, 법률가 출신이고 그 수사기관 총책임자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책이 된다. 이거는 법정이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다 외우게 시켜야 됩니다. 이 윤석열이 이제 퇴임하면요, 뭐 쫓겨나든 뭐 임기를 다해서 물러나든 4개월 남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았어요, 아직. 예. 4개월 사이에 다시 저희가 요거를 고발을 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 그만둘 때쯤 되면은 윤석열은 아마 쫓겨난 상황 혹은 뭐 임기를 다 채워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물러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모든 건들이 이렇게 다 무혐의로 나온다라는 걸 보니까 이 말이 또 생각나네요. 기억나요. 내가 정권 잡으면 다 알아서 킨다라고 했던 그 녹취록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이 뭐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만한. 호위무사가 된 게 아니냐 윤석열 정권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법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법잣대를 적용해서 이재명 털듯이 김건희를 털고 그리고 그동안 뭐 최강욱 의원 당했듯이 또 이 발언까지 털어본다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이런 고발도 없을 거고. 이제 그 권력을 우리가 가지면은 뭐 다 알아서 낀다고 그랬는데 이제 권력을 잃으면 또 다 알아서 너희들을 이제 조사할 겁니다. 그 그렇죠.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그 구약 다 외운다 이 평화나무 통해서 이제 고발했을 때
강신업이라고 김건희 최측근이 이제 고발하겠다고 말했을 때죠. 네, 고발장이 말했을 아직 때 나가지 저를 않았을 때.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명예훼손과 함께 이제 무고죄. 네. 무고죄. 아직 뭐 고발도 안 했는데 네. 무고죄를 걸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둘 다 불송치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김건희 쪽에서 굉장히 이 사안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희가 이거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다음에 꼭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저 윤석열 물러날 때까지 평화나무가 망하면 안 됩니다. 아래 하나은행 계좌번호로 청하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은 이제 헌법에 따라서 형사소추가 제한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랑 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 시에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되긴 네. 하는데 퇴임 후인 2027년 9월경에 공소시효가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퇴임 이후라도 경찰의 수사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네. 퇴임 후인 2027년 9월까지 가기 싫은 마음이 좀 퇴임이 가득합니다.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퇴임이 예. 2027년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관련한 것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또 최은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주지 않았다라고 했던 발언이 또 주목되고 있죠. 이렇게 자기가 말로 뱉었던 것들을 다 돌려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권 개입도 그렇고요. 하여튼 윤석열은 그 구속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일주가 가능해요. 마일리지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 구속 마일리지가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 다 닿았어요. 이제 한동훈하고 둘이 이제 손 붙잡고 또 김건희와 함께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카이로스 정강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목사들 때문에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슬픈 소식 그리고 또 평화나무가 애썼던 소식이 유난히 이 윤석열과 김건희 사건에서만 무더기 무혐의가 나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관련한 판결이 또 아쉽게 나온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나쁜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뒤에도 못한 소식이 많네요. 나쁜 소식이. 제가 경찰에다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투사가 돼서 뭐 어떻게 윤석열과 맞서라 이런 말은 내 참아 못하겠는데. 저 쉽지 않죠. 다만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은 그걸 또 거역할 수가 없다면은 정확하게 다 기록해놔라. 그렇죠. 지시한 놈이 누구고 지시한 시각, 그 녹취도 좋고 문자로 받은 그런 지시도 좋다. 이 체증을 해놔라. 네. 하다못해 비망록이라도 적어서 당신의 양심의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께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부역하면은 나중에 똑같은 그렇죠. 공범이 됩니다. 국민과 역사가 기억합니다. 네, 반드시. 그 비유도 했습니다. 해적선의 단추방장 말이죠. 네. 아무리 그 안에서 해적과 싸우고 욕하고 멱살 잡고 그래도 붙잡혔을 땐 다 같은 해적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하세요. 예. 같은 배를 타신 분들에게 드리는 네. 조언이었습니다. 네. 오늘 카이로스는 여기서 준비한 소식 마치고요. 김디모네 목사님 그리고 김영민 목사님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